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 2, 3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키워드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요 2주, 3주 구간대에 몰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교통사고 당했는데 주변에서 누구는 200 받았더라, 누구는 입원도 안 했는데 250만원 받았더라, 누구는 400만원, 500만원 받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받으면 좀 무언가 손해보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2, 3주 진단이 이 정도의 합의금이 되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 3주 진단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그 영상은 주로 이제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교통사고 합의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요, 그만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가 많이 받았다더라, 이건 정보가 아니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점들을 좀 낱낱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할게요. 교통사고 합의금 이렇게 하면요, 대개 피해자들이 머릿속에 최종 금액, 그러니까 내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최종 금액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사실 보이지 않게요, 몇 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합의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다른 영상에서는 마치 교통사고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저것 안 했는데 5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근거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꿀팁만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첫 번째는 적극 손해입니다. 흔히 쉬운 말로 치료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인 여러분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치료한 또는 여러분이 입원한 의료기관에 바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항목에서 지급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대개 2, 3주 진단 피해자들이요, 11급 20만원이나 12급 15만원에 해당되실 거예요. 참 높진 않죠. 교통사고 당했는데 20만원, 15만원,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금액인데 조금은 적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위자료에서 알아두실 것은요, 부상급수 2급에서 11급 사이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이상의 상해가 나한테 관찰되면 두 가지 이상의 상해 중에 높은 등급에서 한 등급이 더 상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8급, 11급 이렇게 있으면요, 7급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다가요, 자신이 그 상황에 되시면 한 등급을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휴업손해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의 업무를 휴업해서 나의 수입에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손해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 3주 정도 사고가 되는 피해자들이시잖아요. 2, 3주 진단이 입원해봤자 며칠 입원할까요? 많이 입원해봤자 9일, 10일 정도 입원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 정도 금액을 환산하면 맞아요,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원인 분이요, 10일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약관에는 85%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5,000원 곱하기 10일 입원했으니까요, 10을 곱하면 85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업손해 있지만 2, 3주 진단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높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꿀팁 한 가지 드리면요, 주부라고요, 우리 직업이 없지만 남편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정일 하시는 주부들은요, 그분들에게요, 일용근로자 임금이 특별히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은요, 반드시 입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통원치료한다 하더라도요, 부분적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요, 휴업일수에 대해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서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기간의 범위, 입원도 치료기간이고요, 통원도 치료기간이잖아요. 주부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입원한 기간 말고요, 물리치료를 받는데 병원을 갔다가 대기했다가 물리치료 받으시고 또 집에 돌아오시면 한 2-3시간 정도 가정일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고 요청하시면 휴업 손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간병비인데요. 간병비는 그 상해급수의 1급부터 5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큰 부상이 아닌 2-3주 진단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병비는 영원으로 처리할게요. 그 다음 5번째는 기타 손해배상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내가 통원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루에 8,000원을 지급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주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요, 30번 이상 통원치료 받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신경 쓰이기도 하시고요. 이 물리치료 받는 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물리치료를 빼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30번 간다 하더라도요, 24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요, 교통사고, 경상, 2-3주 진단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합쳐보시니까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100만 원 왔다 갔다. 100만 원이 안 되기도 하고요, 100만 원이 약간 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한 가지가 사실 약관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향후치료비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는데 향후치료비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향후치료비는요, 소송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히 중증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뇌신경 손상이라든지 또는 척수신경 손상 환자들은요, 합의를 봐도 이 신체가 너무나 훼손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치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합의를 보게 되면요, 그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신체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피해자의 증상이 개선된다거나 또는 그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치료 비용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진찰료, 검사료, 또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 입원료, 투약료 또는 보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향후치료비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증 환자가 아니시잖아요. 2-3주 진단의 피해자들이신데 왜 향후치료비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우선 입원하실 분들은 이제 입원을 하실 수 있겠죠? 또는 물리치료나 주사, 투약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면요,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한 9일, 10일 정도 입원하면 치료비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모르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여러분을 생략하고 건너뛴 다음에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주니까 내가 받은 치료비가 총 200만 원이구나, 이런 거를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10일 입원했는데 200만 원이라는 진료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점에서 합의를 보지 않고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일주일 뒤, 2주 뒤, 한 달 뒤 계속해서 뭘 하시죠? 네, 물론 횟수는 점차 줄어들겠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료비가요, 200만 원 뿐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는 그 과정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죠? 물론 의료기관도 알지만 자동차보험 담당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회사로 진료비를 올리니까요. 그런 내역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진료비가 계속 소모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아, 이 피해자는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자동차보험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향후치료비를 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출할 필요 없이 그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들을 한번 따져보고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미리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좀 앞당겨서요, 미리 여러분에게 지급될 5가지 항목 플러스 그 금액에 얹어서 지급한다면 보험사도 손해볼 게 없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손해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향후치료비라는 부분 때문에요, 여러분의 합의금이 200이 되기도 하고요, 300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400, 50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이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월 급여도 다르실 것입니다. 또 치료의 차도도 다를 겁니다. 저마다 다른 특정한 상황들에 처해 있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으시면요, 어떤 사람이 300만 원 받았대, 400만 원 받았대, 이런 것들이 정말 우습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확실한, 더 많은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동차 보험에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는 약관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받을 위자료, 또 내가 받을 휴업손해, 또 내가 받을 기타 손해배상금, 또 내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향후 치료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요청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타당하면요, 여러분이 주장한 그 합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번 영상에서 교통사고 2, 3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